안녕하세요. 토픽스쿨 안쌤입니다. 한국사회 예심화 18과 재산 문제와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상황에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 죽음과 유언. 일반적인 사망의 경우 의사가 사망 원인을 확인하여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줍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면 30일 이내에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뜻을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하는 사람의 유언 내용, 주소, 날짜 등을 포함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녹음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 고인이 남긴 재산, 빚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받는 금액은 유언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해진 순서와 비율에 따라 상속받습니다. 상속은 순위가 앞선 사람이 받으며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똑같이 나누어 받게 됩니다. 고인의 배우자가 고인의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녀가 받는 재산의 1.5배를 상속받습니다. 재산 관련 분쟁은 어떻게 법으로 해결할까? 법을 통해 재산 관련 분쟁 해결하기. 개인들 간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상대방이 제때 갚지 않을 때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데도 갚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제때 갚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활용하기. 법적 분쟁 상황에서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했던 의사표시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내용 증명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밀린 임차료 지급을 요청하면서 내용 증명을 한다면 나중에 자신이 임차료 지급을 요청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법적인 장례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사망이 예상되면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2번 구청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3번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4번 유족 중 한 명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망신고는 장례를 마치고 30일 이내에 하면 되고요. 구청에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고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서 가나에 차례대로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고르시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의사를 남기는 것을 가라고 한다. 이때 고인이 남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나라고 한다. 보통 가에 나와 관련된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며 별도의 내용이 없을 경우 법에 정해진 대로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의사를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고 하고요. 남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제시된 상황에서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고인이 남긴 재산 7억, 고인의 가족, 배우자, 딸 1명, 아들 1명. 이렇게 되면은 배우자는 1.5배, 그다음에 딸은 1, 아들 1 이렇게 총 7억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배우자가 이제 3억 원이 되는 거고 딸과 아들은 각각 2억 원씩 이렇게 받으면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나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있음에도 계속 갚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 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나 권리를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데도 계속 갚지 않는다면 가처분과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괄호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는 어디에 임차권 등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처리할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어디에? 법원에 합니다. 6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기관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내용 증명제도란 다른 사람과 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자신이 상대방에게 했던 의사표시를 어디를 통해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내용 증명 제도란 3명, 본인한테 그리고 상대방 그리고 우체국에 이렇게 세 개의 편지를 보내는 걸 내용 증명이라고 합니다. 구술형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대답하여 봅시다.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만약 상속받는 금액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받는 금액은 유언에 따라 결정되는데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법에 정해진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하게 된다. 한국의 법에서 1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이다.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받는데 다만 배우자는 자녀들이 받는 재산보다 1.5배를 상속받게 된다. 상속받는 금액을 결정하는 것 2가지는 무엇인가요? 유언에 따라 결정되는데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법에 정해진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하게 됩니다. 자녀보다 배우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생산 활동을 하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이 먼 훗날 유언을 하게 된다면 가족 중 누구에게 얼마만큼 상속하게 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저는 법에 정해진 순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에게 1.5배 많게 상속하겠습니다. 작문형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돈과 관련된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시오. 돈과 관련한 분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돈과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써보시고요. 예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돈과 관련한 분쟁에는 돈을 빌려주었다가 상대방이 제때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을 통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돈과 관련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18과 재산 문제와 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